안녕하세요. 한의사 박진영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편에 예고해 드린 대로 이 비염, 축농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코가 안 좋은 분들 너무 많죠.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심각합니다. 부모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거 유전병이 아니느냐? 응? 또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하는 아주 심각해요. 정말 아프지 않는 분들은 그 고통을 모르겠지만 정작 그 고통을 겪고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 코병, 그러니까 비염이나 축농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즘 뿌리는 약 또는 항히스타민제, 심지어는 스테로이드 약도 있겠고요. 또한 비갑계를 절제하는 그런 수술요법도 있겠고요. 정말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되고 현대인들은 정보력도 좋으시고 또 머리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자기 본인의 병은 웬만한 전문가 수준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저한테 비염으로 만약 고생하셔서 오신 분들은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가진 상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 잘 몰라요. 예. 하지만 저는 그런 약이라든가 수술요법이 아닌 척추 교정을 통해서 비염이라든가 축농증을 호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니 잘 들어보시고, 이게 조금 일리가 있다. 척추 교정을 통해서 한 번쯤은 비염이나 축농증을 완화시키고 치료할 수 있는 길을 한번 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보면은 그 수술이 답일까? 그렇죠? 비염 수술을 꽤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간단하다고 하지만 이게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몸은 칼이 되면은 여러 가지 조직적인 변화도 있을 것이고 출혈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없지 않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꽤 오래된 얘기예요. 제가 한 거의 20몇 년 전 얘기인데, 부산에서 이 남자 중학생이 엄마와 함께 청운의 꿈을 가지고 서울로 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이 척추에 대해서 잘 모를 때라 그분들한테 수술을 적극적으로 만류를 못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비염 수술을 1차, 좀 안 좋으니까 또 2차, 또 안 좋으니까 3차를 했겠죠. 제가 3차까지 수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결국은 서울에서 학습 진도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낙향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벌써 나이가 40 이상 가까이 됐겠죠. 낙향 이유가 그 학습 진도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코가 너무 좋아지지 않고, 수술로 좋아지지 않고 더 점점 악화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답답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그 학업을 거의 포기하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낙향을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을, 무슨 바로 수술이 답이 아닐 수도 있다. 정말로 실력 있는 의사는 자기가 한 시술에 대해서 부작용을 아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과연 수술로 얻는 그런 이득과 또한 수술로 인한 그런 부작용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은 소중하니까요. 우리 몸은 천기, 즉 하늘의 기운을 코를 통해 가지고 하늘의 기운을 받습니다. 그 공기죠. 아주 산소호흡을 하는데 공기가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직입니다. 우리 지구상에 나는 모든 어떤 우리가 음식물이죠. 우리가 물도 마찬가지고 음식물을 섭취를 해가지고 얻는 그 기운,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우리가 섭취를 해서 잘 조절해가지고 사는 우리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우리 맞는 그 코로 들어오는 공기의 뭐 질도 중요하죠. 또 코로 숨을 쉬는 그 기능 자체가 우리 천의 기운,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코 건강의 소중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은 뭐 처음에 뭐 비염, 축농증 때문에 오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이제 그런데 뭐 허리가 아프다, 뭐 어깨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교정을 하다 보면은 코가 시원해지고 뻥 뚫리는 느낌이 굉장히 또 유의미하게도 계속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이 뭐 코병 때문에 오지 않았지만 일종의 보너스로 코병을 나서하죠. 그러니까 비염을 어떻게 생각하면 뭐 수술 생각하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다가 코가 뚫렸어요. 어이구 시원해요. 그러면 그게 또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이니까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 그 고생을 덜어드리고 싶어요. 또 제가 아니더라도 항상 제가 지금 지금부터 말하는 것을 잘 들으셔서 이것을 잘 응용해가지고 코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일반 분들은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치료를 받으면서 척추 교정을 받으면서 또 코 때문에 또 어디 병원 가서 뭐 수술을 하네, 뭐 약을 쓰네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척추하고 코는 어떤 하나의 어떤 통로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 신경이 잘 통한 다음에 거기에다 뭐 혈액순환도 잘 되고 임파순환도 잘 되고 그래가지고 그 기능이 좋아지는 거니까요. 그 각각의 세포가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래서 코만 또는 뭐 척추를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몸은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선순환 그 고리를 타고 가시면은 분명히 코병도 같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코병은 경추 3번, 4번의 문제로 옵니다. 3번, 4번의 문제는 뭐냐면 여기 그 목의 한 가운데예요. 3, 4번이 거기를 만져가지고 탁탁해지거나 아니면 그 가골이 자라났어요. 딱딱해지면서 거기가 울퉁불퉁합니다. 아니면은 그 틈새가 있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거나 그 틈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치료를 해주면은 코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코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바로 흉추 3, 4, 5번입니다. 이 흉추 3, 4, 5번은 우리 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폐하고 기관지 쪽인데 이게 좀 약간 굽어 있는 분들은 숨도 좀 약간 가까워하고 뭐 기침 뭐 또 천식이 있으면서 코가 막혀 있는 분들이 꽤 많죠. 그런 분들은 거기를 교정을 해주면은 가슴이 좀 시원해지면서 뭐 기침, 천식이 좋아지면서 코도 같이 좋아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비염, 코병, 축농증 있는 분들은 흉추 3, 4, 5번하고 경추 3, 4번을 치료를 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뭐 이거 유전병 아니냐, 뭐 자살까지 심지어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이 흉추와 경추를 잘 치료를 하셔서 새로운 광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코의 상태가 안 좋다. 그것은 코로 가는 신경이 이제 막힌 거죠. 신경의 또 기능이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혈액순환 장애 또는 림프순환 장애가 일어나가지고 코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즉 결론은 그렇죠. 만약 이 잘못된 척추의 구조를 그냥 놓아두고, 그렇죠? 코만 어떻게 뭐 일시적인 그런 기능을 이렇게 좀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런 양약에 의존하는 것 또는 뭐 수술을 생각하시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척추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식의 치료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척추 교정을 해드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숨 쉬는 것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혹시나 수술을 했어도 또 코가 괴로우신 분들 또 뭐 수술을 앞둔 분들은 꼭 이 척추 치료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그 후비루라고 있어요. 이제 코에서 이게 그 콧물 그런 점액질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거죠. 역류성 식도염하고도 연관이 돼 있죠. 뭐 천식하고도 연관이 돼 있죠. 또 그것 때문에 또 기침을 또 한다고도 합니다. 기침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결국은 흉추 3, 4, 5번하고 경추 3, 4번을 치료하면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후비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흉추 치료하고 경추 치료하면 좋아지고 이것은 수술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한두 번에 이렇게 코가 시원해진 분도 있지만 대부분 좀 오래됐잖아요. 오래되고 또 양약도 많이 드시고 뭐 양약도 많이 쓰신 분들은 코 상태가 어떻게 보면 마비가 돼 있나? 좀 약간 굳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뼈가 굉장히 굳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딱딱하게 굳어 있는 그런 것도 가골이 많이 자란 가골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또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딱딱한 그런 뼈를 가지신 분들은 아무래도 치료 기간을 좀 길게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뭐 수술해도 너무 힘들고 그런 분들은 그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을 원하실 것이고 또 이 척추 치료는 거기에 분명히 좋은 치료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코가 안 좋은 경우는 이 주위, 코 주위에 뭐 인당 이 주위 이렇게 침을 놓으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있습니다. 이게 오래된 그런 병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기능하고 기질이 있죠. 침은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는 굉장히 탁월한 그 성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코 질환 자체의 그런 형상, 그 기질은 침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는 조금 약하죠. 그럴 때 한약을 쓰는 것입니다. 뭐 한약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진 그런 한약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침은 코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는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코 자체의 기질, 그 형상, 그것을 변화시키는 데는 좀 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는 꼭 한약이 필요합니다. 한약 약재가 들어가야만 그 기질이 변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암을 녹인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관해시킨다 그런 표현을 쓰다시피 코의 상태를 어떻게 보면 좋게 만들어주는 그 코의 기질 자체를 좋게 만들어주는 것은 한약이죠. 그래서 한약은 정말 좋은 한약들이 많으니까 가까운 한의사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꼭 한약을 같이 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뼈골이 약한 분들이 그런 코병을 가진 분들이 꽤 많아요. 대부분이 조금 어떻게 됩니까? 뼈가 약하면은 내부로부터 어떤 위기라고 하죠. 그런 위기 뭐냐면은 인체 면역력이에요. 면역력도 떨어지는 상태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 위기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한약을 꼭 같이 복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요즘에는 그런 경우 별로 못 봅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귀하게 키우잖아요. 우리 때는 서울 구경을 했어요. 요즘 목을 잡고 이렇게 올려줍니다. 죽게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그 아이들한테 서울 구경하자 해가지고 참 생각해보면은 이 경추를 쭉 늘려주는 의미에서 경추에 어떻게 보면은 공간을 늘려주는 의미에서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이지 않나. 근데 하지만 이제 요즘 아이들 얼마나 참 귀한 아들입니까? 귀한 또 딸이고 그래서 이걸 못 아시는 분들은 옛날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왕자들을 그렇죠? 왕자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 건강 관리할 때 이 어깨 있죠? 이 여기입니까? 여기 옆구리를 이렇게 뒤에서 안아가지고 올려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주는 그런 식으로 좀 건강 관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귀한 아들 딸들 이 서울 구경은 조금 위험해서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옆구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흔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굉장히 효과를 좀 볼 것입니다. 또 하나는 베개입니다. 온수음 베개. 이 온수음 베개라고 뭐 좀 부끄럽지만 특허를 낸 베개입니다. 자, 이 베개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는 거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자면 어떻습니까? 목에 그 시작 커브가 만들어집니다. 자연적으로. 그리고 이 자체가 이제 경추 3, 4번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코가 안 좋은 분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티칭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우면 이렇게 되잖아요. 더 1.5이 되고 문제가 좀 많죠. 이렇게 되면서 흉추는 어떻습니까? 흉추는 더 굽게 되죠. 그래서 이 상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 경추 3, 4번이 부드럽게 되면서 아울러서 흉추 3, 4, 5번 구분 틈도 펴지게 돼 있어요. 굉장히 좀 효과가 좋은 거니까 꼭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비염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특허를 낸 상태에서 이 세 종류가 있어요. 높은 베개, 중간 베개, 낮은 베개. 그래가지고 남녀노소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니까 단지 5mm 차이예요. 5mm. 근데 그 5mm가 엄청난 차이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뭐 성인 남녀 건강하신 분들은 좀 높은 베개를 쓰시고, 그 다음에 뭐 일반 분들은 중간 베개, 그 다음에 뭐 조금 키도 좀 작고 좀 목이 너무 뻣뻣하신 분들은 낮은 베개부터 서서히 써서 이렇게 좀 높은 베개 쪽으로 올라가면서 쓰시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니까 이 베개를 꼭 사용하세요. 베개 하나만 바꿔도 코병은 상당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코병, 즉 만성 비염, 충농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좀 생소하시죠? 또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코병하고 척추하고 이렇게 연관이 있느냐. 하지만 제가 환자를 보면서 느낀 것을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코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척추를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좋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비염에 대해서 코병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요. 다음에는 너무 많죠. 아이들 귀한 세상인데 산후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요즘 보니까 TV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정말 귀한 자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어떻게 보면 당사자인 산모가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은 너무 이렇게 비극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부터 아이는 엄마의 어떻게 보면은 겨드랑이의 기운 때문에 면역력도 올라가고 기운도 좋아지고 또 그럼으로써 정서적으로 잘 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우울증에 걸린다면은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비극의 연속이죠. 그래서 좀 생소하죠. 요즘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정말 생소하실 거예요. 하지만 산모의 우울증도 척추로 인할 수 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정신적인 치료를 선택하신 분들도 한 번쯤은 한번 들어보시고 뭐가 있구나. 그러면은 제 말씀도 한번 귀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브랜드는 여러분의 건강한 척추입니다.